안녕하세요. 이니솜씨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가져왔고요. 근대수묵 채색화 감상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내용이 좋아서 읽다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미나 관련된 부분이 약간 나오거든요. 이게 미나는 채색화의 일부 부분이잖아요. 일부고요. 여기 민간장식화라는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미나라고 통칭되어지는 것들은 실은 예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부분적인 그런 장르 하나의 굉장히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민화라는 인상이 훨씬 더 큰 인상이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대중 안에서 불려지는 것들이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유행이 지나가면 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미나라고 불려도 서로 알아듣는 소통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미나라고 불려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간장식화가 민화라고 이 저자가 민화라고 딱 규명짓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민간장식화에 보면 우리가 주로 봤던 민화 그림, 이런 화조화가 있죠. 우리가 딱 민화라고 생각하는 조금 약간 재미있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책가도도 있고 여기서부터 풍속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또 이것도 그냥 미나 수업 하시는 화실에서 그냥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인스타에서 잠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미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은 미나라고 잘 생각 안 하시죠. 이렇게 러프한 그림들, 이런 것도 미나라고 대충 생각 잘 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수묵화 계열의 러프한 한 필에 그어지는 그림들은, 그런데 이렇게 채색화 꼼꼼하게 채우는 것들은 미나라고 잘 표현을 하세요. 미나가 채색을 꼼꼼히 한 칸씩 정성스레 쌓아 올리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가의 기량이 부족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아닙니다. 신명은과 남겨우의 부분에서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기량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한 필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기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민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접근하여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 기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하고 조금 표현이 이해하는 표현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 장식화라고 불렀고, 민간에서 이 책의 내용에서는 요 부분만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 장식화가 이제 화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떠돌이 화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돌이 화가들 중에서도 이게 이름 없는 화가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에 살지 않고 뭐 이런 분도 많았겠죠. 여기 신명연, 남계우 이쪽으로는 다 도시에 살았다고 돼 있어요. 조선 후기 19세기 그때쯤에부터 여기 전기도 그렇고 오히려 다들 도시에서 이렇게 조금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이 민간 장식화를 그린 화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량이 당대 1급 화가에 미치지 못했다. 1급 화가들은 이쪽인 거죠. 이름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민화에는 원래 도장이 안 찍히잖아요. 이름도 없고 뭐 그냥 실력도 엄청 이렇게 월등하지 못하고 1급 화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이제 화가들이 오랜 생활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점점 늘기도 했고, 또 원래 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섬세하여서 좀 잘하는 그런 민간 장식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급 화가들에게
유행하는 장식칼을 이제 주문하기도 하고, 또 돈도 많아지는 이제 부자들도 생기고 하니까 이걸 좀 주문도 많이 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작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책들은 참 이렇게 깊이 있게 이 책들을 해석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 책들은 참, 예, 공부를 참 깊이 하고 책을 함축해서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봐도 재밌네요. 제가 오늘 이동할 일이 있어서 이동하면서 좀 봤는데, 예전에 못 봤던 부분이 있어서, 예, 여기 까치호랑이 그림은 민간 장식가의 대표라 이를 만하다 하면서 요 까치호랑이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딱 기억하는 까치와 호랑이. 장식가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기면서 희망을 찾자는 뜻이 담겨 있는 장식가. 민화에 우리가 희망을 담고 있잖아요. 어떤 소망과 희망 그런 것들을 담으면서 많이 그리기도 하죠. 근데 재미도 있지만 민간의 이상을 다루는 탓에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니까 꿈속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과는 이제 조금은 동떨어진 꿈속을 그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기량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그냥 못 그렸다는 거예요. 기술이 이렇게 훈련됨이 부족하다는 거죠.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천진난만한 거죠. 아이들처럼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으니 매력이 넘치는 그림이 많다. 그죠? 이런 부분이 추상화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샤갈의 그림도 그렇고 피카소의 그림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다시 그림을 잘 그리고 능숙해지는 것에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더 꿈결을 그린다거나 뭐 기괴하다거나 천진난만하게 오히려 더 아이같이 그리는 화가들의 그 마지막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는 서예를 할 때도 마지막 글씨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써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 옛날보다 조금 더 알아진 상태죠. 여전히 알 수 없는 저희에게는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일찍이 이 순박함과 천진난만함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 참 매력 넘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민화라는 얘기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18세기, 19세기 민간 장식하는 민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부르고 있다. 가짜도 많은 데다가 지나치게 신비화시켜 마치 그게 조선 민족이 지닌 미의식의 알맹이처럼 부풀리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런 작가의 이렇게 냉철한 판단, 이렇게 어떤 주장들, 그러니까 판단하고 나는 나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들을 이런 책들이 아니고서 요즘 책들은 이런 선명한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미나 아닌 수묵 채색화는 모두 중국 그림의 영향을 받아 얼마간 바꾼 것이 약간 변형시켰다. 라는 보던 태도와 미나가 아닌 수묵 채색화는 모두 중국 그림을 받아서 약간 변형시켜서 왔다 이러는 태도. 그거랑 함께 이 미나를 보는 그 시선이 아주 잘못된 것이래요. 더욱이 문인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 장식가를 영혼이 빠진 채 얇고 가벼운 도안증으로 여긴 태도는 뒤틀린 것이다. 그림이란 사람의 미적 활동이 낳은 조형물이며 오랜 세월 숱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던 것이라면 그 뜨거운 지지 속에 깊고 넓은 영혼의 울림이 없을 리 없다. 네, 이런 표현들이 참 와닿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이 그림을 학생들한테 글씨나 그림들을 할 때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새끼라고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냥 미적 활동이 낳은 조형물이래요.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이런 부분들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이 재미있게 와닿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책가도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방 장식으로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양반집의 사랑방이나, 예, 그리고 서재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공부방, 예, 그런 사랑방에서 공부했죠,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거하는 방이 사랑방이었으니까, 거기서 혼자 공부하고 했던, 안방에는 안방마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방에서 공부했겠죠. 그런 데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예, 했다고, 하고 있으면 뭐 분위기 났겠죠. 공부 분위기 났겠죠. 하고, 제가 좋아하는 남계우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살짝 나오고, 남계우 얘기보다 신명인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조희령 얘기가, 작가. 이게, 이제, 산에 이제 칩가하듯이 산속에 사는 사람의 한 부분을, 여기 보이시죠? 그것을 쓴 건데,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의 이 해설에, 그렇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희령은 정말 그 연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되게 자유분방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요렇게 붓을 요렇게 쓰는 사람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 다르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 예, 훈련은 부단히 하되, 이제 붓을 쓸 때는 막 이렇게 러프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 작가였어요. 그래서 작품이 굉장히 이렇게 모사하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모사 잘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정확한 것들은 오히려 모사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자유분방한 터치들이나 이런 좀 정확하죠. 세밀하고 정확한 건 오히려 따라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정확한 것들은 정말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같이 어떤 그 작품들이 남아있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모사를 잘 안 하게 되죠. 모사를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연에 의해서, 자유분방함에 의한 의안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서예나 수묵화 산수와 이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미나 쪽에서는 이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요런 전기 정도는 조금 하죠. 왜냐하면 모사하기에 조금 얌전하게 움직이니까 요절했습니다. 굉장히, 예, 몇 작품 못 남기고 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고요. 이 작가 재밌어요. 서울의 중심가 수성동에 살면서 약포를 경영하던 중인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막 잘 그리다 보니까 막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워낙에 안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계우입니다. 저는 나비는 남계우의 나비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는 크게, 예, 사진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검색하시면 이거 중앙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계우 치시면 얘가 안 나오고 꽃과 나비를 치셔야 나올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이게 화sob도라고 치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꽃과 나비를 치면 남계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가, 예, 1호라서. 그리고 책자 중에 남계우 거가 아니고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책자에 도장이 분명히 남계우 1호라는 호가 있는데,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거기다가 수정 요청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그런 걸 수정 요청을 하는 메일 같은 게 없어가지고 못 보냈어요. 몇 주 안 됐어요. 알게 된지. 알게 되면 또 기억나면 수정 요청을 하든지 해서 정보가 제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들 그리는, 예, 신명연 그림도. 신명연, 여기에 대한 표현이 어떻냐면, 신명연은 신위는 김정희와 더불어 19세기 전반 예원의 후견이었다. 김정희와 달리 김정희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시한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김정희는 눈이 높았고 탁 이렇게 이런 것이 좋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강했어요. 원래 좀 성격도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책들도 보면.
그리고 안목도 대단하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신이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런 시도도 좋고 했던 그런 조금 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신명연인데 이제 꽃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서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서 그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것을 무슨 파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신감각주의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신감각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센세이션하다, 새롭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새롭게는 더 이상 나오진 않고 여기에 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림의 풍들이 머무르게 되어서, 그리고 이 이후로 이 사람들이 너무 월등했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주의가 또 또 새로운 그런 감각주의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이 책에 있습니다. 재밌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요만큼은 얘기를 나눠봅니다. 생각보다요, 그냥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러면 그림이 더 좋아집니다. 사람이,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 같은데, 여기 있어요. 감상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딱, 제 마음에 딱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있다. 사람이 이제 감상의 지름길을 이 부분에 되게 와닿습니다. 제가 막 연필 같은 게 없어서 못 구워가지고 찾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림 감상의 첫째는 무엇보다도 많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집니다. 빨리 알게 되고, 여기 있네요. 감상 능력을 기르는 지름길은 많이 볼 뿐 아니라 보는 작품에 얽힌 내력을 잘 아는 데 있다. 그 내력을 아는 것.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가 어떤 그림을 좋아했고, 남계우는 스토리가 있어요. 나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국에 옛날에 화첩이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계우는 그걸 보고 베끼는데 그치지 않고 처음에는 그걸 모사하고 연습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나비를 잡아다가 유리그릇에 이렇게 엎어놓고 관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평생 나비만 그리고 별명이 남나비였어요. 남나비라고. 남접인가? 남접이겠죠. 그러면 나비 접자니까. 남나비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제가 유난히 남계우를 나비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희룡이 말하기를 꼭 이렇게 우리 뜰에 있는 그 나비 같다, 이런 평가를 한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참 재미있죠. 제가 이제 저는 예술대학교 나왔고 서예 전공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굳이, 또 책을 이만큼까지 궁금하진 않았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도 가벼운 잠깐 읽은 책의 어떤 부분을 소개시켜주고 그 얘기들을 전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일이 즐겁고 재밌는 일이게, 마냥 누가 시켜가지고 공모전 하느라 막 이렇게 화실에서 시켜가지고 누가 뭐 해야 돼서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기쁘고 즐겁고 본인의 그 식견이 넓어지고 이 회화적 식견이 넓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의 활동들을 회화의 동양화, 그리고 그쪽 회화들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별건 없죠. 근데 별건 없어요.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저랑 하시면 계속 대단한 건 없어요. 대단한 이렇게 뭔가 라인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나게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것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저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좋아하면서 해보자고 아주 잠깐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100살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내가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이 나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산물이 내가 낳은 조형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100살까지 함께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